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가 메모리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데이터 타입 강의에서 짧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클래스 오브젝트 뿐만이 아니라 스트럭트 오브젝트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먼저 아주 간단한 예제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아주 간단한 고양이 클래스를 만들고 고양이 클래스의 사이즈를 알아본다면 4가 출력이 되었어요. 고양이 클래스의 크기는 4바이트라는 말인데요. MAG가 int 타입이기 때문에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게 돼요. 이렇게 고양이 클래스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오브젝트를 만들 것이에요. 프로세스 메모리에서 스택과 힙, 스태틱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먼저 스택 메모리에 고양이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cat, stack, cat 이렇게 오브젝트 생성을 하면은 바로 스택 위에 stackCat이라는 오브젝트가 생기고 이것의 크기는 4바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힙 메모리 공간에 만들 수가 있는데요. 포인터는 ucat, 힙cat 포인터가 스택 위에 올라가게 되고 힙 공간 안에 4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고양이 오브젝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포인터는 힙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포인터 크기는 64비트 환경에서는 8바이트의 크기를 가져요. 힙 메모리를 사용을 하였으면 메모리 해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파트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는 것을 더 추천드려요. 스마트 포인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올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돼요. 고양이 오브젝트를 글로벌 메모리, 스태틱 메모리에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는 cat, static, cat 이렇게만 만들면은 프로세스가 처음 실행이 될 때 이 공간에 cat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요. 당연히 이때의 크기도 4바이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고양이 클래스에 하나만 있는 멤버 베리어블을 살짝만 더 바꿔볼게요. 더블, part, int, i4b 현재 멤버 베리어블의 이름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더블에 8바이트, int에 4바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stackCat의 사이즈를 출력을 하게 되면 몇 바이트가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8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를 더해주니까 16바이트가 출력이 될 것이에요. 컴파일을 해보고 실행을 해볼게요. 16바이트가 제대로 나왔죠? 이번에는 더블과 첫 번째 int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돼도 오브젝트의 사이즈는 16바이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다시 컴파일을 해보고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24바이트가 나왔어요. 뭔가 이상하죠? 현재 왼쪽의 코드는 이때의 사이즈는 16바이트 만약에 멤버 베리어블의 위치를 바꾼다면 24바이트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왜 멤버 베리어블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즈의 차이가 나는지 이 파트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에요. 메모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왼쪽과 같은 코드는 처음에 D8, I4A, I4B 오브젝트가 이런 식으로 스택 위에 생성이 될 거예요. 더블에 8바이트, I4A에 4바이트, I4B에 4바이트를 더해서 총 16바이트의 오브젝트 크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블의 위치와 int의 위치를 바꿔주면 오브젝트의 크기는 24바이트였어요. 이 공간에 I4A가 들어오게 되고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이 공간에 D8이 들어오게 돼요. 두 번째 int인 I4B는 바로 연결이 되고 그 뒤는 비어지게 돼요. 이 빈 공간을 패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패딩이 들어오는 이유는 메모리 얼라이먼트 룰 때문이에요. 당연히 이러한 룰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죠. 멤버 베리어블은 그 사이즈의 배수의 위치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4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int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내에서 0 혹은 4, 8, 12, 16 이런 4의 배수의 위치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8바이트를 갖는 더블의 경우에는 4에서 시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간에 패딩을 넣어주고 8바이트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룰이 있는데 오브젝트의 전체 사이즈는 가장 큰 멤버 베리어블 사이즈의 배수에서 끝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cat 오브젝트는 20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바이트의 배수인 24에서 끝나게 되고 20부터 24 사이에는 패딩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룰 때문에 현재 왼쪽과 같은 고양이의 크기는 24바이트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멤버 베리어블의 사이즈를 바꿔볼게요. char 베리어블을 먼저 써주고요. i4a, int i4b를 만들고 d8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왼쪽 코드의 고양이
클래스의 사이즈를 계산해 볼게요. 먼저 1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C1 변수가 들어올 것이에요. 두 번째 4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i4a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 패딩이 되고 4a가 되겠죠? 바로 이어서 8이 들어오고 i4b가 될 것이에요. 8바이트의 사이즈를 가진 더블은 12에서 시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패딩이 들어오고 16에서 24까지 D8이 될 것이에요. 현재 고양이 클래스의 사이즈는 24바이트가 된다라는 말이죠.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24바이트가 제대로 나왔죠? 지금부터는 약간 어드밴스드한 내용이지만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고양이 어레이를 만들어 볼게요. 참고로 std 어레이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쨌든 이런 cat를 다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가 cat 0, 두 번째가 cat 1 이런 식의 배열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고양이 하나하나 사이에는 여기서 말한 패딩들이 들어있을 것이에요. 현재와 같은 어레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가속화된 패러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어레이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CPU들은 여러 개의 코어가 들어있는 멀티코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CPU는 데이터 액세스 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캐시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캐시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인 캐시 라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캐시 라인의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64바이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L1 캐시는 코어마다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코어가 같은 공간에 접근을 하게 되면 false sharing이라는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제가 패러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부 다룰 것이에요.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캐시 라인이라는 하드웨어적 구조 때문에 데이터를 64바이트로 자르게 되고 잘라진 블락이 각각 다른 코어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개념을 cat라는 어레이에 대입을 한다면 64바이트가 여기서 끊기겠죠. 여기서 저수준의 병렬 프로그래밍을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cat2가 이렇게 양쪽으로 잘리게 되면서 false sharing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방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cpp reference align as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간단하게 클래스 뒤에 align 32를 넣어주게 되면 이 뒤 공간에 패딩을 넣어줘서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32바이트로 만들어줘요. 바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32바이트로 바뀌었죠. 이러한 cat의 어레이도 32의 배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어레이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 공간이 32, 64, 96, 128 이런 식으로 고양이가 어레이 안에 위치할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고양이의 크기는 캐시 라인과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양이의 크기를 캐시 라인과 맞춰주게 되면 고양이가 잘려서 각각의 코어로 들어가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false sharing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인 메모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내용부터 어드밴스드한 내용까지 학습을 하였어요. 이러한 어드밴스드한 내용은 지금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병렬 프로그래밍 파트에서 다시 커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클래스나 스트럭트에서 이러한 패딩이 강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오브젝트의 사이즈는 우리가 예측한 거와 다를 수 있다는 점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패딩을 강제적으로 없애줄 수 있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그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에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구글링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강의 조금 어려웠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